안녕하십니까. PM 네트워크 2019년 3월호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PMI 한국 챕터 번역출판위원회 1팀 PM을 맡고 있는 오기석이라고 합니다. 예, 어,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3월호 리뷰를 시작할 때인데요. 3월호 리뷰 전에 먼저 PMI에서 유튜브 통해서 소개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 잠깐 먼저 보고 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호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시작할 건데 오늘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우리 위원님들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창원 위원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창우라고 합니다. 현재는 그 KBS 경영정보국에 있고요. 올드보이입니다. 즉, 올드보이라기보다는 올드도그죠. 조만간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심사항은 프로젝트 내 관리를 이게 모든 거에 있으니까요. 내부 감사, 위험 관리, 가버넌스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1월호, 2월호, 3월호 좋은 의견을 못 냈지만 개근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수업이라도 잘 참가해야 된다는 것이 제 모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겸손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박창훈 위원님 아주 내공이 출중하신 분이어서 항상 이렇게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박 위원님? 예. 예, 인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헌수입니다. 저는 오늘 그냥 옵저버로 좀 참여하게 됐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주식회사 이한지오텍의 해외 영업팀을 담당하고 있고요. 해외 영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PMI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네네. 네, 전공은 이제 무역 쪽하고 경영학, 마케팅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프로젝트를 공부하게 된 계기는 제가 그 회사에서 R&D 프로젝트 담당자라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네. 오늘 1, 2호를 제가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 또 3호 이렇게 참여를 좀 해서 내용을 더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몇 팀이시죠? 3팀이신가요? 2팀이신가요? 2팀이요. 2팀, 3팀. 예, 2팀에 계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는 번역한 거 공유하고 그다음에 자기 경험이나 이런 것들 얘기 나누는 시간이니까 많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지금 번역 1팀 PM을 맡고 있습니다.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오기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 때 전공은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회사 OA 기기 개발하는 지금 연구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계 쪽 하다가 회사가 그렇게 큰 규모의 대기업은 아닌 관계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도 조금 개발자 실무할 때는 했었고 여러 가지 하다가 2004년인가요? 2004년도에 일본 캐논으로 잠깐 연수를 한 20개월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프로세스라고 해서 그 복사기나 프린터 엔진 내부에 그 화상이 이루어지는 그 토너가 이동하는 화상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좀 설계를 하다가 지금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소프트웨어 관리자를 맡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 3호로 같이 한번 쭉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PM 네트워크에서 더 파워 오브 더 라이트 레퍼런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뭔가요? 추천서와 관련돼서 어떻게 좋은 추천서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조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차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엣지부터 해가지고 첫 번째 고잉 업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마이애미에 있는 스카이라이즈 빌딩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캔디 잘 안 보이시죠?
아이캔디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셀카 관련돼서 뭐 팝업 시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AR 암 레이스 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증강현실과 관련된 이제 무기 경쟁 요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버그월스인가요? 이쪽은 이제 버즈월스네요. 그 커피와 관련된 로스터리와 관련된 내용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아티피셜 익스터미네이션 해가지고 인공 박멸기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AI를 이용한 디버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디지털 펄스라는 부분에서는 의료분야 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클린 앤 컨테인드인가요? 이 부분은 그 미국 이 베트남 전쟁 때 뿌린 그 고엽제와 관련된 정화를 어떻게 정화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Going with the Wind네요. 여기는 풍력 발전, 해상에 있는 풍력 발전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Inner Strength라고 해가지고 내부 강점, 조직 내부의 강점에 대한 얘기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보이스 트랙에서는 인사이드 트랙에서 히팅 리프레시라고 해서 이건 외국어 교육기관이 그 본사에서 분사가 되면서 그 분사되는 어떤 그런 변경 프로젝트, 변경 전환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툴킷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은 신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쪽에 컬처 클럽에서 좀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Getting in Done에서는 그 뭔가요 라이트 믹스라고 해서 조화 적절한 조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re you really ready라고 해서 아까도 소개 화면에서도 나온 그 소프트웨어가 릴리즈 되기 전에 릴리즈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들에 대한 얘기가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피처 부분에서는 시티 리밋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티 리밋과 관련돼서는 도시, 대도시 건설에 대한 프로젝트의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이쪽에 브레이딩 포러 스톰 요거는 그 지금 경기가 되게 조금 지금 상황도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 그 경기가 좋을 상황에서도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을 대비해서 프로젝트 관리자는 어떤 고려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40페이지에 나온다고 있는 레퍼런스 던 라이트 요거는 아까 제목에서 설명드린 그런 추천서 관련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48페이지 여기 마뉴멘털 석세스 이 부분은 그 기념비적인 성공이라고 해서 미국의 국립공원 게이트웨이 아치인가요? 그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The Science of Uncertainty 이것도 아까 소개 영상에서 나왔었는데 그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 프로젝트에 있어서 프로젝트 견적과 관련돼서 항상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Bound and Determined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캐나다의 어떤 그 중앙도서관 건립하는 프로젝트에서 어떤 부분들을 결정을 해 나가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 조금 얘기들을 쭉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목차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조금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나온 게 그 DH의 Going Up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카이라이즈 마이애미라고 하는 요 건축물입니다. 뭐 수직 놀이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스카이라이즈 마이애미는 마이애미의 에펠탑이 될 것이다. 21세기의 세계적 도시로서 마이애미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시 당국하고의 어떤 재산세와 관련된 안건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추정된 예산, 뭐 규모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뭐 독특한 디자인은 수직 테마파크가 다른 명소들 중에서 가장 뭐 빠른 하강, 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위에서 이제 뚝 떨어지는 그런 할 것, 그런 수직 놀이공원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소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놀이공원과 관련된 뭐 우리나라에도 그 롯데 월드타워인가요? 그거 지면서도 그 스카이스크래퍼 그걸 지면서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런 큰 마천루라고 부르는 이런 부분들은 어느 나라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간단히 이렇게 스카이라이즈 마이애미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은 이쪽은 아이캔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셀피하고 뭐 팝업 시설, 셀피를 잘 찍을 수 있는 그런 팝업 시설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우리 박창훈 위원님이 번역해 주셨죠?
예. 예, 약간 번역할 때 난감한 용어들이 많아서 고민을 좀 했던 부분인데, 예, 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데, 많은 사람들이 유치함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셀피 찍으려고 그 배경이나 아니면 저 놀이 저런 거를 네네. 플라스틱 파티클 같은 걸 이용해서 막 하나 봐요. 예, 예. 근데 그거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열광을 하고 많은 수입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플라스틱으로 인한 공해가 발생을 해서 그것이 공해가 덜 발생하도록 음, 뭐 개발하는 과정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캐나다서도 고 미국도 하고 또 어떤 영국의 똑똑한 친구가 다시 또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연구해서 활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예. 예, 제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예,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 보면 저희 이 정서적 마인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뭐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정말 이 뭐 사진이라든지 영상 자료라든지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해내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자기의 SNS에도 올리고 어떤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어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잘 뭐 이런 셀카 같은 건 잘 안 찍는데. 예. 근데 뭐 사진 찍을 만한 장소에서는 또 사진 찍어줘야죠. 작년, 그렇죠. 예, 작년엔가 제가 회사에서 기회가 좋아서 작년에는 좀 뭔가 운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롯데월드타워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저희 회사가 그 롯데그룹사거든요. 예전에 그래. 예, 예전에 롯데캐논이었는데 이제 캐논하고 저희 음, 롯데하고 그 계약 기간이 이제 만료가 돼서 재계약을 하면서 사명을 바꾼 거예요. 예,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음, 바꾸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롯데그룹 소속은 아직까지 이제 50대 50은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 작년에 우연찮게 그 롯데월드 타워의 그 식당이죠. 레스토랑 82층, 그 다음에 107층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또 이렇게 또 식사하면서 그러니까 이 찍게 되더라고요, 셀카를. 음, 그렇습니다. 네, 잠깐 자랑 좀 했고요. 네, 뭐 파브 박물관 얘기 이렇게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1천억 개 이상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비친환경적인 소재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방문객들 옷에 들러붙어서 가정 길거리까지 다 가고 있다. 예전에 느 수조였나요? 뭐 그 그때도 아마 불꽃놀이였나요? 그거 하면서 이렇게 종이 뿌렸는데 그게 동네에 다 퍼져가지고 뭐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쁘고 좋은 건 좋은데 그런 뒤처리들에 대해서는 조금 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증강현실 무기 경쟁 관련돼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미군의 맞춤형 홀로렌즈 요 헤드셋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아직까지 뭐 이런 증강현실 관련된 부분들은 뭐 실제적인 활용보다는 교육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도 이제 훈련에 대한 내용, 그죠? 이 홀로렌즈는 주로 훌륭에 사용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증강현실에 대한 활용도 굉장히 좀 신기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뭐, 아직까지는 조금 이런 훈련 쪽에 교육용으로 많이 조금 약간은 국한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 혹시 방송 쪽에서 이런 거 많이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뭐 영화에는 많이 나오고, 예, 예. 그런데 저게 그 사람의 그 요 시각이 되게 제한된 거잖아요. 사람이 느끼는 아,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거를 캐머라로 잡아서 가지고 나갈 수도 뭐 있긴 있겠네요. 그런데 음, 반응이 사람 반응처럼 예를 들어 사람은 눈동자가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저 기기가 반응하잖아요. 네네. 그 사람의 액션 이런 거에 따라서. 예, 예. 예, 근데 캐머라가 거기 있으면 사람 눈앞에 렌즈에 카메라를 놓고 여기서 이렇게 수신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은 전 잘 모르겠어요. 방송 쪽은. 예. 이 증강현실 하면은 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막 난리가 났었던 또 우리 포켓몬 그게 생각이 나네요. 예. 요즘도 하시는 분 계시는지 잘 모르겠네.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버즈월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놔뒀는데, 여기는 이제 로스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애틀 중국 상하이에 그리고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하고 있는 로스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로스터리가
그러니까 여기는 뭐 처음에 시작은 그 카페 공간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몰입감 있는 카페 공간을 만들기 충분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한데 내용이 그 인원에 대한 얘기들이 좀 제약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음과 관련돼서 소음을 낮추기 위해서 뭐 배프를 사용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어, 그 지역에 뭐 뉴욕에 있는 경우 뉴욕시의 상징적인 구역을 보여주고 주변에 이런 도축장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 도축장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녹색 주머니를 도축장에서 사용하는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운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로스터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커피 공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예. 그 제가 저기 처가가 강릉인데요. 강릉이 또 어느 순간에 또 커피 도시가 돼가지고 아, 예. 커피 뭐 이런 공장 아니면 커피숍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느 또 좀 이름 있는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커피숍을 가봤더니 지금 얘기한 이런 그 로스터리라고 하는 그런 거, 여러 가지 커피 만드는 하는 그런 기구들도 많이 있고 올해군요. 올해 1월 달인가 그 CES에 또 갈 기회가 있어갖고 다녀왔는데요. 가는 길에 또 직항이 아니라 또 시애틀을 들려갔는데 요 또 시애틀의 이 스타벅스 로스터리를 또 데려가더라고요. 예, 또 비슷한 거의 유사했던 것 같아요. 요게 거기 화면인지 모르겠. 아마 거기 쪽 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 화면인 것 같아요. 거기 사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어서 일단은 인테리어로도 뭐 훌륭하고 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고객 입장에서는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인공 방멸기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그 IT 관련된 소스 코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해마다 수십억 줄의 코드가 작성되고 있고 오픈소스 기반으로 해서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자들 사이에 널리 공유된다. 그렇죠. 요즘 오픈소스를 이용한 개발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나온 것들이 이제 버그로 인해서 제품 출시가 지연된다, 시스템이 충돌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그 버그에 대한 얘기죠. 버그를 어떻게 캐치할 것인가, 검출해낼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은 기관들이 여기도 보시면 뭐 페이스북과 프랑스 비디오 게임 회사 유비소프트에서 런칭 프로젝트로 자체 버그 탐색 AI 툴을 개발한다. 이런 민간 부분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AI로 버그를 찾아내니까 그 머신러닝의 통계적 특성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라는 부분들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런 것들은 뭐 민간에서도 되겠지만 특히 이런 여기 보면 미국 국방연구기획기구 그다음에 미 공군연구소에서도 지금 800만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신경망 기반의 머신러닝 딥코드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 결함과 자동 탐지 복구를 가능히 하는 일련의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버그라는 거는 소스 안에 살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직접 코딩을 해서 해봐서 그렇게 코딩에 대한 그런 지식은 없는데 관리를 좀 해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버그라든지 이런 것들 쓰는 더 빈번히 개발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데 이런 버그들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라는 얘기들을 항상 좀 고민하고 뭐 리뷰도 계속 하고 있기는 한데 솔직히 뭐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도 나오고 또 워낙 대규모로 많은 인원들이 같은 개발을 진행을 하고 또 영향 범위나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공유해 나가면서 확인을 한다고는 하지만 발생은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AI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개발자들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개발할 때도 그렇고 이런 버그 나와서 버그 대응할 때도 그렇고 개발 완료될 때까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3D 직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런 AI 디버거 통해서 조금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이쪽은 이제 디지털 펄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의료 분야에서 그 디지털 치료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연결된 장치들, 앱, 뭐 이런 것들, 온라인 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2017년, 18년에 디지털 보건 벤처 기업에 투자한 금액이 미화 125달러다. 2013년에 대비해서 230% 올랐다.
증가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의사들의 77%가 앱이나 디지털 프로그램을 환자에게 권유해 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 66%는 환자 치료 프로그램의 일부가 발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여기 제약회사 임원들까지도 얘기 나오고 있네요. 그들의 인력이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스킬을 갖고 있다. 라고 10명 중 6명의 제약회사 임원들이 얘기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아까 AI도 말씀드렸고, 인공지능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툴로 해서 예전에 그런 뭔가요, 차트에 대한 분석이나 필름에 대한 뭐 분석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 번 더 먼저 봐주고, 그 다음에 의사가 봐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까 나온 거랑 같은 얘기네요. 그죠? AI 그 디버거, 그런 것들과 같은 개념이지 않을까. 예, 뭐, 간단한 그런 것들은 저런 AI로서도 충분히 판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손쉽게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이 정화와 오염 내용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우리 고엽제 알고 있는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이름이 나와서 네. 조금 고엽제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거의 실제 이런 제초제 이름을 여기서 좀 처음 봤습니다.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합니다. 오렌지네요. 예.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뭐 지금도 이거는 굉장히 고엽제 후유증에 많이 시달리고 계시죠. 베트남 참전 용사 유공자께서는. 예.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가 얘기를 한 내용인데 이 프로젝트는 역사에 대해서 정직한 것을 보여주면서 과거의 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때하고 또 상황은 달라졌으니까 예. 이렇게 같이 뭐 자기네들이 저질러 놓은 거니까 자기네들이 같이 정화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기 나오네요. 300만 베트남 국민들이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을 겪었다라고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뭐 얘기 들어보면 그 날 더운 베트남에서 이게 뿌려지니까 뭐 시원하다 그러면서 일부러 맞았다고 하던데요. 예, 참 생각해보면 참 끔찍하죠. 네,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역 뭐 그 많은 지역들 뭐 28개 지역을 선정했고 그 중에 3개 지역에서 뭐 이렇게 가장 안 좋은 3개 지역 먼저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뭐 프로젝트다 보니까 여기 진행하면서 과거 프로젝트 바람과 날씨에 대한 대처하는 교육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내용, 그 다음에 교육하고 훈련에 대한 내용도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바람에 날아가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오랫동안 최첨단 기술과 연결된 비용에 시달려 왔다. 뭐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계획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최근 몇 년 동안은 비용 상승 추세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난호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죠? 이런 친환경 에너지 발전하는 이런 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확대가 될 그런 분위기인데요. 예,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프로젝트들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창출을 한다. 그리고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줄인다.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성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우리나라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상 풍력 프로젝트는 현재 제기된 전력 문제와 클린 에너지에 대한 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시아 전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중국, 대만, 일본, 한국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노르웨이 뭐 연구기관에서 하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네요. 네. 뭐 정유가스 채굴업체 그 다음에 연안풍력발전 프로젝트 스폰서 중에 하나다. 요 연구기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여기는 현재 규제정책 나라 뭐 정부라든지 그런 데서 연구기관에서 하는 규제정책 보조금에 대한 거를 100% 이해를 해야 되고 지역별로 자원 설비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야 된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프로젝트 비용을 쉽게 조달하고 향후 미래 프로젝트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예. 얼핏 제가 듣기로는 뭐 우리나라도 이런 시설을 또 우리나라에 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오늘도 저희 좀 처가를 다녀왔는데 강릉 쪽 가다 보면 그 대관령 쪽에 보면 그 산 위에 대관령 산 위에 그런 풍력 발전기가 돌고 있는데요. 풍력 발전기가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효용이라 그럴까요?
효과가 적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은 것 같아요. 뭐 조금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도 없지 않다. 실제적인 뭐 전기 발전이나 그런 거에 대한 효과가 뭐 많지 않다, 크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들은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그런 비용? 이런 부분들도 있고, 기술에서도 아직까지는 조금 과제들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마 이 부분은 여기서 나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린 에너지, 뭐 이런 부분들, 지금 원자력 발전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을 고려해 보면은 아마 클린 에너지 쪽으로 좀 더 투자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기술 발전도 곧 이루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 후에는 태양 발전이었죠. 예. 태양광 발전인데 개나 예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용 효율적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있거든요. 예, 예. 예를 들어 지금 시골에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은 뭐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뭐 야산이나 밭 같은 데 설치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시골에서 송배전 시설이 없잖아요. 예, 예. 또 판매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한전에 팔아요. 예, 예. 그런데 가격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식이에요. 한전은 농가에서 킬로와트당 300원에 사서 예. 200원에 팝니다. 아, 네. 그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거지 걔가 총체적인 어떤 비용 효율적인 건 전혀 없다는 얘기죠. 네. 또 이 풍력 발전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원자력에 대해서 회의도 있고 네. 오해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미신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진실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네. 또 거기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거든요. 킬로와트당. 그렇죠. 그 화석 에너지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는 태양광이나 이 풍력 발전도 엄청나게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사람들은 그 발전만 생각하지만 네. 그 시설을 위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유지 보수를 해야 되고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나 비용이 네. 원자력에 비해서는 뭐 몇 프로가 아니고 거의 뭐 몇백 프로 이상이 들어가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바다에서 저렇게 놓으면 저걸 나중에 저게 연구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기계는 그렇죠. 라이프 사이클 있잖아요. 네네네. 쟤를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이고 저기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그렇죠. 하나 있는 것도 유지 보수 힘들거든요. 예. 유지 보수를 해야 되고 끝났을 때 쟤를 수중까지 저걸 회수할 것인가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또 저거는 이제 오래 걸리겠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수요명이 지금 길지 않거든요. 예. 그 플라스틱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시골에서 뭐 뒷산에다가 그래서 한전에 뭐 300원씩 팔았어. 몇 년 지나다가 걔 효율이 떨어져. 한전에서 안 사. 그러면 제가 그거 회수 안 해요. 그렇죠. 땅을 빼지 못했죠. 할까요? 근데 막그 중국 같은 경우는 아주 오지에다가도 하잖아요. 예, 산 예. 전체를 깎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그 후는 어떻게 했냐 얘기죠. 예. 그것이 화석 에너지로 나오는 해보다 더 많을지 적을지는 누구 선정할 수는 없죠. 예. 네.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현재는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말은 클린 에너지지만 결국 클린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뭐 태양열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자연에서 그냥 그 에너지원 자체는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지만 그걸 그렇죠. 이제 에너지로 만들기 위한 거에는 또 이제 그런 뭐 아까 말씀드린 CO2라든지 여러 가지 또 에너지가 또 들고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스페인을 한번 갔었는데 스페인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막 이동을 하는데 들판인데 이런 풍력 발전이 막 쫙 깔려 있더라고요. 들판인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는데 저것도 이제 스페인에서는 더 이상 안 한다. 풍력 발전을.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 풍력이 이제 회전을 하면서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면서 이 소음이 문제가 된대요. 네, 소음도 나고 또 철새들이 아주 치명적이에요. 예,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뭐 좋은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들도 예. 만만치 않죠. 예.
그래서 그런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곤충들에 굉장히 악영향이 미친다고 뭐 그런 것들이 확인이 돼서 더 이상 안 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은 게 기억이 납니다. 예. 뭐 아직까지 과제는 많이 남아 있지만 근데 이제 발전하면서 해결해 나갈 거를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여기 갱신 가능성의 돌풍, 이거 뭐 같은 얘기네요. 그죠?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체 그 퍼센테이지에 있어서 건설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풍력 발전이 이제 해안선에 가깝게 또 이제 떠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런 사례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내부 강점 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AT&T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유선의 시대가 이제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시대로 바뀌면서 통신회사의 서비스 자체는 변경이 되었는데 직원들은 그렇지 않다. 직원들은 이제 옛날 하드웨어 유선 시대의 직원들이 있는데 서비스는 지금 휴대전화 클라우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면서 전 세계의 CIO의 약 3분의 2가 얘기하는 게 재능 부족으로 조직이 뒤처지고 있다라고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소프트웨어 인력과 엔지니어링 인력을 고용하고 비싼 비용을 지불할 수 있지만 그건 적절하지 않다. 필요한 기술과 스킬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인력들을 재충전해서 앞으로 비즈니스 수행에 필요한 기술들을 익히게 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 2020년까지 10만 명의 직원을 재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1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재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의 IT 쪽에서도 뭐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예. 미래 인력을 재조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1000명의 직원에게 2년 동안 일상의 업무를 떠나 매주 10시간 동안 로봇에서 기계학습에 이르기까지 모든 디지털 과정을 수강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뭐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기업에 필요한 기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는 얘기죠. 예. 점점 더 예전 뭐 회사들도 보잉 같은 경우도 그 항공기 엔진 만들다가 소프트웨어로 바뀌어가지고 소프트웨어 그 항공기 엔진의 센싱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뭐 그런 인력들을 새로 수급하면은 기존의 인력들에 대한 업무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 재교육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큰 고민일 거고 그러면 저희처럼 좀 오래된 사람들은 또 이제 저희한테도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 PM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좀 덜 타지 않나요? 네. 이렇게 내부 강점에 대한 얘기들이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이스 트랙으로 넘어왔습니다. 인사이드 트랙 해서 히팅 리프레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여기 나온 것처럼 월스트리트 잉글리시를 그 피어슨 교육그룹에서 이제 분사를 시켰답니다. 2017년에 3억 불에 분사시켰을 때 이제 요 어학 관련된 그런 월스트리트 잉글리시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독립 운영 체제로 바꾸면서 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룹사에서 그룹의 전체로 뭐 통합되다가 이제 분사한 경우니까 그 분사한 조직 안에서는 전체에 대한 모든 내용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것들이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도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은 무엇이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수행해야 할 업무의 양이었다. 프로젝트는 거의 모든 팀원이 참여해야 되는 500개가 넘는 마일스톤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요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어 교육 훈련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거여서 거기에 한정된 내용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전략에 있어서 분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경우 11개 도시에 75개의 센터를 구축했지만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더 높은 수준의 성장을 기하고 개방시키는데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에 필요한 원동력은 뭐 기술적인 측면을 통해서 더 확장할 수 있었다.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올바른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런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애자일 기법, 지난 2월호 때도 잠깐 애자일 기법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애자일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스탠드업 미팅, 이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얘기했었죠. 이제 그런 내용들 나오고 있고요. 도전 과제, 그다음에 여기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프로젝트 매니저를 일종의 미니 CEO로 본다. 프로젝트 매니저라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전략도 알고 있어야 하며 전략적인 관점에서 프로젝트 진행 방향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그다음에 의사소통과 마케팅이라면 은행은 프로젝트 매니저라면 응당 갖춰야 될 중요한 일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 스몰톡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도 뭐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간략한 좀 인터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라면 응당 갖춰야 될 한 가지 기술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올바른 질문을 하는 능력이다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그죠? 질문력이라는 뭐 얘기도 나와 있는데요. 질문을 통해서 이제 사실 실제 내용을 끌어내는 이제 그런 것들 또 하나의 큰 능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네요. 네. 다음은 그 프로젝트 툴킷에서 이제 신뢰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한 위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권한 위임의 최고의 방법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권한 위임 굉장히 좀 임파워먼트죠. 첫 번째 문화에 집중하라. 우리 프로젝트 조직 문화에 대한 얘기 지난 2월호에도 잠깐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문화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권한임은 올바른 팀 문화를 가진 조직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올바른 팀 문화가 이제 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조직은 프로젝트 권한임도 문제가 없다. 문화에 집중해라.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먼저 사람을 배치해라. 뭐 정답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PM 네트워크에서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임원들에게 먼저 그 팀의 잠재력을 알게 하면 권한을 위임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각 인원들에게 작업 내역과 조직 내부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게 하라. 현재의 그 자신의 위치, 거울을 많이 좀 본다. 뭐 실제적인 거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위치, 내 상태가 어떤 건지 항상 체크를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팀워크에 위해가 될 수 있는 해결되지 않은 개인적인 갈등을 확인해라. 뭐 이런 갈등을 해결해 주는 게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이 되겠고, 그 다음에 훈련 계획, 각 팀의 인적 사항을 토대로 적절하고 가능한 훈련을 계획하라. 연대 의식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성공을 부여하라라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위임은 신뢰에서 바탕된다. 이는 작업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진 인원을 신뢰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나를 도와줄 수 있을 인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때 책임감을 느끼며 그들 또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라는 얘기. 성공을 부여한다는 얘기, 이것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성공 경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작은 거라도 어떤 걸 성공을 경험해 봤을 때 더 동기부여가 돼도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어떤 거를 진행할 때도 그런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얘기 나온 레슨런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서 또 하나의 도전 의식을 좀 더 자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저도 요거는 조금 저희 팀에서도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항상 이제 성공 경험을 가져야지 또 도전 의식이 생기는 건데 성공 경험이 없고 항상 실패에 대한 그냥 두려움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이 도전들을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씩 성공할 수 있는 것들 만들어서 성공 경험을 좀 느끼게 해주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합한 일, 적합한 시간이라고 나오고 있죠. 위임을 할 때는 팀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것도 제가 얘기하다 보면 항상 많이 하는 말이고 듣는 말인데 어떤 일에 대해서 충분한 자원, 충분한 시간을 주면 다 하죠. 라는 얘기들을 항상 많이 듣는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최대한 효율을 높여서 인풋은 적게 하고 효과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민해 달라고 요구를 하죠. 이런 거는 뭐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스마트 형식 목표와 업무에서 방향을 제시할 때 스마트 형식을 사용한다. 스마트는 뭐 다 아시죠, 그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성취할 수 있고 현실적이고 시기적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목표와 업무를 방향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걸 진행할 때 막연한 저 멀리 있는 목표 이미지만 가지고 가게 되면 굉장히 좀 힘든 면
있어서, 그죠? 우리 WBS로 만들듯이, 작업을 분해하듯이, 그죠? 컨트롤 가능한 단위까지는 분해를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어느덧 내가 목표하는 모습에 가 있는, 예, 그런 것들. 항상 뭐 작은 성공 경험이라고 앞에 나온 것들도 아마 그런 작은 그 WBS의 하나의 항목, 그 항목 하나하나 성공해 가면서 큰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를 살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위임이란 다인들에 대한 신뢰, 믿음, 여기서 제가 잠깐 되겠네요. 예, 짚고 넘어갈게. 네, 예, 고난 위임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첫 번째 문화에 집중하라 그랬는데, 물론 뭐 올바른 팀 문화에 올바른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문화에 저는 하는 게 뭐냐면 고난 위임에는 두 가지가 따라가는 게 있거든요. 예, 하나는 우리가 그냥 책임이라고 하는 responsibility, 네, 책임 해명성이라고 부르는 accountability인데, 우리 문화의 많은 부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면 위임과 책임 구분을 못하는 조직들이 많다는 걸 느낀 게 뭐냐면, 권한이 위임되고 계약이 위임되더라도 네.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는 게 저희 내부 감사 입장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책임은 결코 누구한테도 위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음. 뉴스에 그런 거 많이 있죠. 저희 회사도 그런 거 겪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샘플을 먼저 얘기를 하죠. 네, 제 방송 외주를 많이 줘요. 네네, 그러면 외주 그 제작 업체들이 그 방송 프로젝트를 만들 때 KBS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해요. 그렇죠. 저희는 그냥 제품만 만든 건데. 네, 그러면 뭐 배우들도 그 사람들이 고용을 하고, 네네, 모든 시설이나 장비나 다 하죠. 네, 예, 근데 안전에 이런 신경을 못 쓰든지 아니면 뭐 부주의하든지 해서 가끔씩 뭐 사람이 안 좋은 경우가 생겨요. 네. 그러면 그 유가족들은 이제 저희 정문 와서 막 피켓 들고 난리 나죠. 그렇죠. 그때 저희 회사는 뭐라 하냐면, 이건 우리가 걔네한테 해준 것이 사실 룰을 이야기 저희들하고 특혜를 전혀 안 받는 상태에서 작품만 하는 거니까. 예, 그런데 이지만 회사에 데는 이제 하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뭐 비계공이 떨어졌어. 그러면 비계공 관련되는 업체가 다 책임을 져요. 포크레인이 넘어졌어. 그러면 그 메인 건설사는 우리 책임 아니다. 쟤네들이 저거 하다가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건설하는 모든 거의 최종 책임은 그 회사에 있거든요. 조직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부장이 과장에게 위임을 하고, 예. 과장이 대리에게 위임을 하면 예. 업무 타스크를 위임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권한을 위임한 거지. 예,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위임한 건 아니거든요. 책임은 자기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한테 있죠. 예, 예. 근데 아마 다른 공공기관도 그럴 거예요. 이제 저희 회사는 대표적인데 이제 뭐 품위를 안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어차피 실무자가 품위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받고 품위를 예. 하고 예. 결제를 하고 승인하고 예. 뭐 다 떨어지면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예. 그것이 잘못되면 뭐 2년도 3년도 후에 내부 감사를 받던 감사원 감사를 받던 문제가 생기면 결제 라인에 있는 누구도 책임을 안 져요. 오로지 지시받아서 작업을 했던 제일 먼저 품위했던 그 사람만 모든 처벌을 받아요. 작성자만. 예, 저희는 그래요 지금요. 야, 네.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위임이라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문화에서. 네. 예, 제 경험입니다. 그거는 어느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요? 전 우리 회사만 그런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고,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뭔가 그런 리스크는 내가 지겠다라는 의미로,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제대로만 해라.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예. 조금 그런 것들은, 예. 문화에 대한 거는 조금 오래 걸리죠. 그죠? 우리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문화가 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아까 뭐 작은 성공 경험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처럼 그런 사례를 봐야지, 이게 진짜 되는구나 하고 아마 조직원들도 느낄 테니까.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권한님, 예. 다시 한번 항상 생각하고 있던 거긴 한데 다시 한번 또 되새겨 가면서 위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보이스에서 프로젝트 실패를 잘 마무리하기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들은 비운의 프로젝트가 끝날 때조차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박창훈 의원님께서 번역해 주셨죠?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아, 요 부분은 우리 PM님은 기계과 나왔으니까 수학 엄청 잘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수학을 되게 못해서 예. 지금 뭐 딥러닝이나 예. 이쪽에 응용 분야가 아니고 좀 깊이 들어가려는데 항상 막히는 게 수학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다 수학이더라고요. 근데 예, 왜 수학 얘기를 하냐면 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넘어가요. 중간고사 틀렸네. 그리고 넘어가요. 음, 근데 우리 딸애는 고등학교 때 문과를 다녔는데 수학을 엄청 1학년 때는 거의 담임 선생이 공인한 수학 지능이 안 되는 어린이였어요. 아, 그런데 제가 저의 실패 경험을 삼아서 제가 그랬죠. 새로운 거 배울 생각하지 말고 틀린 것만 찾아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라. 그렇죠. 그거를 3년 내내 했어요. 그랬더니 2번 이상 같은 문제가 나오면 뭐 3번 틀릴 수도 있지만 새로운 문제가 거의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프로젝트 실패도 마찬가지 같아요. 음, 그 PM을 단 한 번, 평생에 한 번 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직에서는 운영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2번, 3번씩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PM도 하고 뭐 프로젝트 리더도 하고 보조도 하고 팀원으로도 들어가고. 예. 그런데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프로젝트 실패에 오답 노트 안 된다는 얘기잖아.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레슨들 언더라서 교훈이라 그러는데 교훈을 삼지 않으면 경험을 쌓아서 경험만으로 그 실패를 다시 안 실패하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항상 우리가 그 메모리 관리나 이런 것처럼 예. 메모리도 그거잖아요. 조회했던 메모리 위치에 있는 걸 다시 조회할 가능성이 더 많듯이 네네. 범죄도 저지른 놈이 더 잘 저지르고 아까 얘기했던 성공 예감도 성공했던 사람이 더 성공에 대한 그렇죠. 모티브가 돼서 더 성공을 더 하잖아요. 실패했던 놈이 그거를 교훈을 삼아서 극복을 안 하면 또 실패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소개하는 것보다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예. 끝난 거에서 배우자. 네. 그래서 다시 그런 실패를 안 하든지 예. 이게 뭐 위험 관리한 방법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미리 위험 관리를 할 수도 있고 통제를 통해서 위험을 줄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더 나은 프로젝트가 향후에 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레슨원을 잘하기 위한 그런 거고, 지금 이 앞에서 나왔지만 뭐 비운의 프로젝트라고 얘기돼 있지만 이제 실패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결과에 조금 많이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패했으니까 어떻게든 조금 줄이려고, 작게 보이려고. 근데 그러다 그건 보니까 사람 속성은 어쩔 수 없지만 예, 그것을 이제 극복을 해야겠죠. 예. 뭐 극복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도 아까 나온 그런 조직 문화의 한 모습이지 않을까. 조직 문화도 있고 사회 문화도 많을 거예요. 이거는 예. 이제 프로젝트에 관련되는 건데 네. 뭐 우리가 꼭 그냥 기타 얘기해도 되죠. 네. 제가 이제 그 칸까지는 아니지만 스포츠를 많이 하는데 가끔씩 주변에 안 좋은 사건이 많이 나요. 종종은 아니지만 가끔씩 나요. 그러면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예. 파악해서 그 이제 교훈을 삼아야 있잖아요. 어떤 사건에서 그렇죠. 누가 무슨 부주의를 해서 일어나고 이런 걸 안 했으면 안 일어났을 것 같다. 그래서 조사하려고 그러면 유족이나 주변 친구들이 거의 뭐 반발 정도가 아니고 그렇죠. 엄청 대항을 하죠. 예. 내용은 죽은 사람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예. 거기서 이제 배우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분야에 지금 강사를 한 2년 가까이 했는데 계속 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같은 사건. 동해안에서 무슨 사건 또 죽었어요. 필리핀에서 관광 갔다 무슨 사건 또 죽었어요. 그럼 동일한 사건이 계속 나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왜 이렇게 났는지, 왜 났는지 알려면 그 사람이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이 그 규칙을 지켰는지, 저희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니까 다 우리 그 자격증에서 윤리강령처럼 그쪽에는 그런 규칙들이 있거든요. 뭐 어떤 상황 뭐라고 뭘 지켜야 되고, 예를 들어 뭐 운동하기 전에 준비운동 하는 것처럼 예. 그런 걸 하려면 그 사람의 치부가 나타나야 되니까 예를 들어 뭐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돼. 근데 술 마시고 운전하다 잡혔어. 사망했어. 그러면 그 사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술 마셨지? 하면 왜 죽은 사람에 대해서 네네네. 그러느냐? 막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있지. 네, 막 음. 이런 식으로 실패 사례를 예. 되돌아보는 건 사실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죠. 우리가 예. 긴 세월을 살아야 되고, 예. 예, 일회성이 아니니까 네네네. 실패해서 그런 걸 배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전장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부분들이 문화에 녹아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예. 항상 뭐 프로젝트가 뭐 실패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만 나옵니다만 항상 뭐 우리가 1월 때인가요? 한번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항상 프로젝트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그 딜리버리를 다 제공을 하면서 마지막에 또 이제 반성회, 총괄회 뭐 이런 식의 이제 리뷰, 전체 리뷰를 쭉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잘한 점, 잘못된 점 이렇게 찾아내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는 이제 프로젝트 실패를 얘기하니까 뭔가 잘못된 점에 대한 얘기들이 좀 집중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런데 예, 활용하는 혹은 제자에서는 매스게 있고요. 예. 그 해고 회의 쫙 예, 짚고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게 워터풀보다는 기획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연관되면 많죠. 뭐 회사 생활도 그렇고 퇴직할 때도 그렇고 많습니다. 뭐 얘기를 하려면 한은 없지만 또 우리는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이스 트랙에서 지금 컬처 클럽에서 사각지대라는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문화 얘기를 또 합니다. 그죠? 프로젝트 매니저들은 문화를 제외한 프로젝트의 모든 측면을 계획한다. 문화는 고려 안 한다는 얘기가 딱 나와 있네요. 이제 문화에 신경 써야 된다. 이게 예, 가슴 아픈. 예, 문화가 사각지대다. 라고 얘기를 하고 문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그렇죠. 제일 중요한데 그런 뜻이구나. 예,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예. 문화만 잘 갖춰지면 프로젝트 전체로 문제가 안 되는데 예, 프로젝트 눈앞에 보이는 프로젝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핵심을 잡으신 것 예, 같아요. 문화를 놓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시면 목표로 하는 문화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라. 이제 문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문화 구축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문화를 촉진하고 성장시킬 활동들을 나열해라. 활동들이죠. 그죠? 뭐 데일리 허들, 매일 어려운 점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위클리 윈스, 주간에 성공했던 사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정례 활동을 통해서 얘기를 서로 나누자. 그 다음에 책임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정의해라. 누가 각 활동을 구현하는데 언제 계획 품질할 것인가. 팀원들에게 문화가 우선이라는 걸 끊임없이 상기시켜라. 그 다음에 피드백을 요청해라. 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크고 작은 성과를 축하해야 된다. 이것은 추진력과 열정을 지속시키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항상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조금 탑다운에 좀 익숙해져 있는 문화잖아요. 문화라고 표현해도 되나? 탑다운에 익숙해져 그렇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굳어져 있다 보니까 뭐 우리가 항상 회사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뭐 제안 받습니다. 제안해 주세요 하면 굉장히 안 올라오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제안을 해도 탑다운으로 결정이 될 건데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뭐 얘기 나눴던 것처럼 그런 성공 경험들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제안대로 이루어지는 게 보여지면 되겠구나라는 게 들어와야 이제 제안이 들어오는 거니까 예, 그런 모습들 계속 좀 문화를 구축하는 데 반영해 나가면서 예, 조금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 번이 아니네요. 벌써 두 번째, 세 번째네요. 그죠? 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 참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여긴 적절한 조화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그 협력 kanban 솔루션하고 스탠드업 미팅에 대한 이 더 큰 투명성을 만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이런 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공식은 없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경험, 프로젝트 유형, 리스크 수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자원 및 제약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접근 방법을 활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된다. 뭐 거기에서 나온 것처럼 협업 솔루션, 그 다음에 뭐 간판 솔루션하고 스탠드업 미팅 이런 것들 얘기 나오고 있고 제조 산업에서의 간판 기술이었고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스탠드업 미팅 이런 것들이 혼합해서 최적의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하는 사례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간판하고 뭐 스탠드업 미팅에 대해서는 뭐 워낙 유명한 얘기여서 그죠?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말로 그 간판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가시화시키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걸 통해서 서로 정보 공유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스탠더 미팅은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진척 상황 뭘 했고 뭘 할 거고 문제점은 뭐고, 그죠? 그런 부분들 서로 공유하는 그런 미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뭐 회의하면서 이런 시간 관리하는 타임키퍼, 그죠? 그다음에 간판 카드 하면서 색상 코드 이런 것들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제안도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여기 이제 우리 아까 처음에 소개하는 그 영상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진짜로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출시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성대한 대비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처음에 출시되기 전에 간단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짜로 릴리즈, 여기 RRR이라고 릴리즈 레디니스 리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필요하다, 마지막 프로세스로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출시 전에 지정된 날짜에 식별된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해관계자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회의 일정을 잡고 진행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들 나와 있고요. 예. 프로젝트 매니저는 프로젝트를 위협할 수 있는 누락된 업무를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릴리즈가 된다는 얘기는 진짜 성과물로 시장에 나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빠진 것들이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내부적으로 조직 내부에서 릴리즈 전에 체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금 이 부분은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이런 앱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내부적으로 뭐 테스트도 하고 좀 릴리즈를 해보고 뭐 이런 얘기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봐서 이제 저희 팀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릴리즈를 해야 되는, 이제 뭐 이번 주에 릴리즈를 합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요게 생각이 나서 우리는 릴리즈 레디니스 리뷰는 돼 있냐, 진짜 릴리즈를 해도 되는 레벨까지 돼 있냐라고 했더니 좀 당황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이제 이걸 펴놓고 이제 좀 같이 얘기했는데, 저도 아직까지는 경험도 없고 아직 끝까지 찾아보지 않아가지고 정확히 답을 못 해줬는데, 예, 그런 것들 좀 사례나 이런 것들 베스트 프랙티스 찾아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또 이제 이게 또 하나의 체크고 검증이고 하다 보니까 릴리즈 일정에도 영향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던 일정이 이벤트였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조금 초기 계획 단계부터 이런 단계는 한번 넣고 가는 것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도시 제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처음부터 내 도시를 건설하는 팀. 그러니까 뭐 도시를 처음에 있던 도시를 뭐 재건축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전혀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에다가 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적, 주거적 편의성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세계 각국의 도시 개발 건설 프로젝트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0년대 초부터 아시아, 아프리카에 수백 개의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고 있다. 아프리카에는 나이지리아에서만 5개, 그 다음에 18개, 그러니까 아프리카 전체는 18개, 나이지리아에서 5개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들이 단순히 기업의 조합이나 단일 용도의 건물이라면 기존 도시가 제공하는 다양성과 활기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도전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뉴 카이로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 이제 물수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람을 위한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실패 안에 성공. 그래서 뭐 아무래도 도시고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매니저들은 오래된 도시들처럼 신도시들이 그들의 이점을 완전히 개발하고 실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훨씬 더 오래 걸린다. 누가 생각하는 것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마스다시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한국 우리 송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송도가 매립지에 생겨났다. 20년 전 4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송도시가 매립지에 생겨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 못하는 방면에 14만 명이 살고 있다. 당초에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되겠다라는 목표였지만 이거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는 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송도에 14만 명이 살고 목표가 있다. 잘못된 거 아닐까요? 네? 네. 아니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되겠다는 목표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송도가 근데 그 국제기구들이 꽤 있던데요. 그러니까 예. 서울도 세계 경제 중심지는 아니잖아요. 예. 뭐 인천공항과 더불어서 예, 근접한 뭐 지리학적인 그런 요건을 충분히 활용해서 경제 중심지가 되겠다라는 목표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비전은 좋죠. 네. 그리고 이번에 7월인가요? 7월인가 6월인가를 좀 먼저 좀 봤는데 거기에 이제 또 그 어떤 국제기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외국인인데 그 집필한 사람이 로케이션을 보니까 인천이더라고요. 서울 인천.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그것도 국제기구인데 본부가 송도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뭐 송도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합니다만 여기 보시면 각 신도시 메가 프로젝트들이 직면하고 있는 장애 어려운 부분들 뭐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에코 아틀란틱 나이지리아에 있는 에코 아틀란틱하고 아랍에미레이트의 마스다 시티, 그 다음에 이집트의 뉴카이로, 그 다음에 중국의 우만이라는 부분이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은 지금 폭풍에 대한 대비라고 해서 포트폴리오 매니저네요.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잠재적인 문제를 항상 주시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 세계적인 경기 불황을 10년 정도 지나서 기업가 경제학자들은 비슷하게 장기적인 부진을 염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글로벌 경제는 희망적이고 낙관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불시에 안 좋게 될 상황도 발생하니까 그때를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얘기들이 좀 되고 있고 미래 예측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우리 KPI 많이 하시죠. 저희 회사도 좀 아직 KPI라는 항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ROI나 손익분기점 이런 것들은 조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후 경향의 그런 KPI, 사전 경향의 KPI, 리딩 KPI, 래깅 KPI,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보통은 뭐라 그러나요? 그런 래깅 KPI죠. 사후 경향의 KPI들을 좀 많이 하는데, 사후 경향의 KPI들 위주로 프로젝트를 관리를 보통은 하죠. 근데 뭐 사업, 뭐 이런, 여기 뭐 탄광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한데, 탄광 예를 보면 예산 초과나 일정 지연 안전 보고서와 같은 사후 경영의 KPI들을 위주로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데, 현장의 효율, 작업 시간과 같은 사전 경영의 KPI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면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KPI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 경영, 사후 경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인식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KPI들이 어떤 경향의 KPI들인가 보고 조금 뭐 사후 경영이랑이 치중돼 있다 그러면 사전 경영의 KPI들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비 오는 날에 대비하는 훈련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경기가 위축되었을 때 뭐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뭐 포트폴리오를 뭐 마술이 일어나는 블랙박스다. 말 그대로 어떻게 뭐 상황이 흘러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거기에 대응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에는 추천서 잘 받기 내용이 나오네요. 추천서 내용. 자, 지난번 호에서도 그런 취업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추천서도 그런 게 동일한 부분이로 내기 소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우리 박창훈 의원님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이거는 그, 뭐랄까. 저희한테 필요한 건데 제가 번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왜냐면 저도 이제 취업을 해야 되거든요. 졸업 때가 돼가지고. 음, 근데 이 추천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하죠. 그렇죠. 네. 예, 제가 저쪽에서 공대 다닐 때 보면 이력서를 많이 낸 적이 있는데 꼭 밑에 이력서를 한번 스캐닝을 걔네들이 해서 오케이 하고 전화 인터뷰가 패스되면 이제 추천서 명단을 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름, 지위, 뭐 연락처, 관계 이런 거라서 주면 그 사람들이 연락을 해요. 채용 담당자가 이 사람에게 연락하는데 대체로 원하는 게 전 직장 상사나 동료를 많이 원하고 처음 직장을 받는다든지 딴 나라에서 온 사람 같은 경우는 뭐 현지 있는 사람들이 해주긴 하는데 우리는 보통 잘 써주잖아요. 그렇죠. 저도 네. 뭐 써본 적 있었지만. 예. 그런데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청을 받은 사람에게.
저도 누구 한 번 해줬는데 제 이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이제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네. 회사에 많은 양식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맞게 양식으로 다 이렇게 왜 온라인 품주사든지 그런 관계는 얼마큼 짓는 회사 이런 상황에서 뭘 했나 뭐 이런 것들 뭐라 그랬냐면 그 요청한 사람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지 마세요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걔네들은 많이 있다고 아까 제가 그 실패 경험 얘기하면서 그래서 퇴직 관련된 걸 잠깐 언급하려다 말았는데 저희 회사는 채용할 때는 많이 인사부에서 신경 써요. 채용 공고도 내고 이력서도 뭐 이력서 또는 자격 요건 이런 것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막 하는데 퇴직할 때는 후다닥 나가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근데 거긴 퇴직인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그 감사할 때 저희들이 종료 인터뷰를 하거든요. 예. 감사 종료. 그래서 발견사항 같은 게 서로 동의하고 뭐 등등등등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퇴직 인터뷰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뭐 개선할 사항이 뭔지, 여기서 불만 사항이 뭔지, 왜 나가는지들을 인사 담당자가 다 수집을 해요. 예. 그거와 함께 이 추천서도 약간 연관이 돼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나갈 때 욕을 많이 하고 나가거든요. 그래서는 한 자리 한 사람들도. 예. 근데 그 중간에 나간 사람들이 여기서 추천서 받는 데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 아까 얘기했듯이 전 직장의 이미지가 나쁘면 그 사람은 새 직장 잡기가 엄청 어려워요. 또 같은 직종은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아도 뻔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뭐 회계한다 그러면 한국에 뭐 회계사가 몇백 명 되지만 제가 뭐 딜로이트에서 본 사고 쳤네? 그러면 선점 가기 쉽지 않다고요. 예, 뻔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도 사람 관계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관계라는 걸 엄청 신경을 쓰죠. 예. 여기서도 추천서도 그거 같아요.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 뭐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자기가 자기를 쓸 수 있는지. 그건 뭐 셀프 추천서는 이제 모수자천이라 해서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에 둬야 되는지. 그래서 걔네들은 네트워크 모임을 엄청 해요. 제가 거기 PMI에서도 30개월 동안 발렌티어였는데 우리 이제 모임하면 앉아서 하는데 거의 서가지고 맥주 한 잔 들고 2시간 동안 한 사람을 한 5분 이상 안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만나고 또 한 번 만나면 이제 우리하고 많은 차이가 뭐냐면 저도 지난 2년간 명함을 한 200장 이상 교환을 했거든요. 모임에서. 네. 그런데 연락하는 사람들은 50분의 1도 안 돼요. 보통 모임이 끝나면 와서 그 사람에게 메일 보내고 24시간 이내에 대화한 내용을 기억해서 네가 어떤 내용에 관심 있었다. 이런 걸 관심 있을 때는 우리 다음에 또 연락하자. 그 팔로우를 계속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개 그런 거 했다가 되게 무한한 걸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무척 동양사고가 또 사람들의 관계를 많이 중시한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정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상황 우리 이 팀의 박 의원님도 외국 생활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님도 일본에서 많이 생활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더 서양 사람 간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또 정에 대해서도 초연한데 한번 연을 맺으면 그렇죠. 엄청 챙겨주고 저희 같은 경우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챙겨주고 지금도 연락 오고 그래. 그렇죠. 취직 잘하고 있냐, 뭐 하고 있냐. 아까 카이로 나왔는데 카이로 친구도 아주 되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천서가 우리하고만 이거는 이제 문화가 다르다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직장 동료, 상관 또는 뭐 같은 직종, 다른 직종 간에 잘 형성하자. 이거로도 이제 뭐 돌려서 이해할 수도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일본 사람들하고 조금 이렇게 친분을 쌓으면서도 조금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고 그랬었는데 이게 해보면 정말 이렇게 우리는 겉으로 표현을 잘 못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딱 뭐 숨김없이 그냥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한번 관계 가지면 뭐 거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배신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가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실망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되죠. 관계를 매우
레퓨테이셔널. 예, 기업도 평판이 있지만 사람도 평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그런 것들도 다, 뭐 여기 추천사라고 돼 있지만, 하나의 PM으로서의 네트워킹도 파워니까요. 그죠? 예. 그렇죠.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여기 나와 있는 기념비적인 성공이라고 해서, 미국의 랜드마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 소개 페이지에서 나왔었는데, 여기 보시면 세인트루이스의 게이트웨이 아치이라는 그런 건축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PPP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공공민간 파트너십인 것 같습니다. 5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이게 저는 가보지를 못해서 규모나 이런 게 좀 상상이 안 가긴 하는데, 예. 뭐 주변 요 아치를 만들면서 주변 공간과의 경험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박물관, 그 다음에 뭐 공원부지 조경하고 뭐 그런 편의시설들 완벽하게 연결했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에 대한 것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 13년도에 일단 작업이 시작이 돼서 지금 19년도 18년도 7월인가요? 개장을 했다라고 되네요. 얼마 안 됐네요. 예, 작년 7월달 얘기니까 딱 1년 전 얘기네요. 예, 얘기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공통 요소를 제공하고 개별 구성 요소의 각각의 적시를 제공함으로써 프로젝트 분산의 리스크 요소를 제거했다 라는 얘기들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예산에 대한 얘기들 조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사일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거대한 것 같아요. 강변 산책로에서 뭐 이렇게 보는 풍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도시의 경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고 있네요. 네. 자, 내용들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게이트웨이 계속 얘기 나오네요. 예. 게이트웨이 아치 국립공원이네요. 국립공원. 트램도 안에 다니는 것 같고요. 구법원, 그 근처에 있는 구법원하고의 어떤 조화, 그런 것들도 고려가 돼서 건설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불확실성의 과학이라는 얘기인데요. 프로젝트 견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때때로 견적 그 자체만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면서 시애틀의 타코마 국제공항 얘기가 나오네요. 국제선 도착시설 신규로 건설 중인 거에 2013년도에 3억 달러로 추정했는데 15년도에는 6억 800만 달러 증가했고 18년도에는 9월에는 9억 6,800만 달러, 거의 3배 이상 증가가 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좀 더 저렴하고 빠른 견적 결과물을 확인하도록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실질적인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압력이 있을 수 있다. 항상 PM 입장에서는 그 견적 예측 이런 거에 대한 정확성을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됩니다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프로젝트 추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일정에 대해서. 네.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예산 추정치를 벗어나게끔 하는 리스크 인자를 감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외부 환경에서의 비즈니스 학습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범위를 좁힌다. 범위 굉장히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범위, 스코프 크립인가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방지나 그런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해야 되고요. 프로젝트 스폰서들은 열심히 착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범위 및 프로젝트 추진 목표에 대한 완전한 이해 없이 무조건적으로 견적 계획을 수립을 추진하려는 강박관념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견적 계획 수립해야지 이제 킥오프를 할 테니까, 킥오프에 또 치중을 하다 보면 이런 프로젝트 추진 목표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대해서 조금 소홀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계산, 예비비에 대한 얘기 또 나오고 있네요.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대비책이니까요. 예비비.
어느 일정 수준의 뭐 퍼센테이지나 이런 것들은 다 프로젝트마다 뭐 조직마다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예비비를 운영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관주의자가 갖는 편견에 대한 다툼. 낙관주의자들 항상 잘 될 것이다.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뭐 처음에 3억 달러면 된다라고 했던 것들이 그죠? 그것들은 다 될 거다라는 전제. 항상 뭐 전제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만 가정이 그런 것들에 대한 낙관주의를 택할 것이냐, 비관주의를 택할 것이냐 그런 것들인데 그런 낙관주의에 대해서는 어떤 조금 그런 비판적인 사고로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요 이제 단호한 결정인데요. 요거는 도서관 디자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캐나다의 캘거리 신중앙도서관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세상, 장벽을 허무는 도서관을 만든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도서관이라는 시설들이 예, 굉장히 저도 이 근처에 도서관이 하나 좋은 게 있어가지고 자주 애들하고 같이 이용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이런 국가적인 아니면 뭐 시 차원에서의 투자 그런 것들은 좀 더 하게 되면 좀 복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위치가 그 경전철이 중간으로 통과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경전철이 통과를 하는데 그거가 이 프로젝트 이 도서관을 건축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 요인이었을 것 같은데 그 장애 요인을 기회라고 판단을 해서 어디서든 어느 방향에서든 어느 교통수단을 이용해서든 접근이 편리하게 그렇게 설계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사운드 그 뭐죠? 소음 방지 시설이죠. 이제 그런 것들 또 이제 천정의 디자인이라든지 흡음성 방음벽 이런 것들 얘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 밸류 해서 외관 디자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 보면서 지금 제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도 조금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서울 시립인데도 불구하고 예, 좀 크지 않아서 조금 더 큰 여기에 나온 이런 수준의 도서관 이건 너무 좀 호화스럽긴 한데 또 예, 이런 도서관에서 뭐 책 읽고 공부하고 하는 거에 대한 조금 꿈을 한번 꿔봤습니다. 예. 그 요 친구들의 도서관은 네. 우리의 도서관하고 약간 의미가 달라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도서관 플러스 그 도시라고 하긴 그래도 뭐 합정 여기에 헬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회의고 뭐 모든 문화가 거기서 일어나요. 모든 모임, 모든 활동. 네.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고 예. 하는 것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도 마포도 마포구청 자리 새로 이사 가면서 네. 꽤 했거든요. 예. 근데 유흥업소가 먼저 들어왔어요. 뭐 무슨 유흥업소라는 게 뭐 저 말고 뭐 노래방 이런 거가 아니고 먹고 마시고 이런 시설들 있죠. 예. 그래서 예, 그 시설은 엄청 화려한데 예. 조용성은 도서관 이외에는 별도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동남도의 미국도 마찬가지. 예. 그거 우리도 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구청의 시설들이 좋은 마포구청 같은 경우는 뭐 도서 그 뭐 수영장도 있고 무슨 회의실도 있고 많거든요 시설들이. 그거하고 도서관을 이제 합친 별도로 따라주게 아니고. 네네네네. 그것의 의미가 얘네들의 도서관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시민들의 모든 그냥 뭐 그렇죠, 커뮤니티가 다 이쪽에서 맞습니다. 커뮤니티. 그래서 커뮤니티 센터라고 그러거든요. 예. 아니 이름도 커뮤니티 센터라고 보통 그래요.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이 들어가 있어요. 도서실. 예.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센터 하면은 동사무소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근데 구청에는 우리도 시설 잘 돼 있잖아요. 네네네. 무슨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뭐 배우는 거, 맞습니다. 뭐 종이 접기도 있고, 노인들이나 하는 무슨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런 게 도서실에 다 같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런 뭐 여러 가지
조금 그냥 드는 생각은 요즘 도서관 다녀보니까 그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분포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보이는 게 열람실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하고 아니면 이제 좀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이제 뭐 책 읽으시거나 뭐 공부하시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보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네. 교육 강좌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도 뭐 이렇게 자원봉사 뭐 비슷하게 해서 지금 이렇게 번역하고 이런 활동들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그런 스킬들을 아까 뭐 회사에서도 필요한 스킬을 위해서 뭐 훈련하는 계획들 가지고 진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도 그런 필요한 인력에 대한 양성 뭐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뭐 좀 연세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좀 훈련시켜서 그런 식의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좀 전개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네, 예, 저도 예. 또 언젠가는 우리도 이런 훌륭한 시설에서 예, 시설은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시설들은 엄청 좋잖아요. 뭐 공공기관들 엄청 화려하잖아요. 화려한 정도가 아니죠. 네. 왜 그렇게 화려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3호로를 쭉 같이 리뷰를 해본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지금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뭐, 건물 건설 프로젝트들, 뭐, AI 관련된 디버거, 그 다음에 뭐, 해양 풍력 발전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 얘기하고 또 겹쳐지게 조직 문화 얘기, 신뢰에 대한 얘기들 또 얘기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한 1시간 반 이상 좀 얘기 나누는데요. 오늘은 조금 아쉽게도 우리 세 분, 저 포함해서 세 명이서 좀 진행을 하게 돼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예. 이제 3호로까지는 저희가 1, 2, 3호로 번역하고선 이제 리뷰를 한 1개월분씩 좀 진행했는데 앞으로 이제 4월호 번역 작업하고 정리하고 바로 이제 이 컨텐츠 만드는 작업하고 월별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말 뭐 투표를 통해 가지고 가장 많이 나온 날로 정해서 했는데 또 주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일들 있으셔가지고 참석 많이 못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좀 아쉽고 예, 그 아쉬운 내에서도 좀 여러 가지 얘기 좀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1시간 반 동안 한번 얘기 나누면서 마지막 클로징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창호 의원님. 지난 두 번 했던 얘기가 마찬가지로 제 경험의 한계를 넘는 좋은 주제와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아주 좋습니다. 사실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도 새로운 네, 창반기를 예. 박건수 의원님, 예, 예, 저는 뭐 번역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예, 이런 게 또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것보다도 온라인으로 모이면 또 다른 그 모임의 활성화하고 네. 서로 의견 교환하고 예, 또 지식을 하는데 예,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4월에도 꼭 참석 부탁드리고요. 1월호, 2월호, 3월호 하면서 1월호 때 저희 김상현 위원장이 포함해가지고 4명이서 진행을 했고 지난달에는 또 저희 1팀 위원님들에다가 3팀 위원님들도 잠깐 들어왔다 가시고 뭐 이렇게 인사하시고 하셨는데 이번 3월호에는 또 우리 박헌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계속 멤버가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좀 든든합니다. 네. 네. 4월호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더 많은 말씀 나누는 걸 기대하면서 이번 3월호 리뷰를 마칠까 합니다. 예,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잘 지내시고 4월호 리뷰 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예, 긴 시간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